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1일 정전으로 인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코쿠스 공장과 고로 전기가 공급이 끊겼는데요. 불꽃과 검은 연기는 한동안 지속됐지만 대피 명령이나 정확한 사고 정보조차 제공되지 못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브리더 등 크고 작은 논란이 지속돼 동부권 전체 산업단지에 대한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송 기자, 지난 1일 발생한 광양제철소 사고에 관련해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일이었죠. 일단 오전에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9시 10분쯤에 발생한 거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일단 광양제철소 내 변전소 차단기 수리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철소 내에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사고 발생 30분 만에 시설은 사실 복구가 됐는데 문제가 된 것은 이렇게 블랙아웃이 되면서 자체상 이제 발전기는 돌아갔지만 이제 고로 가동에 필요한 충분한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안에 갇혀 있던 가스가 이제 배출이 됐고요. 그 배출 과정에서 검은 연기라든가 또 불꽃들이 이제 외부로 이제 방출이 됐는데 밖에서 이 내용들을 좀 바라봤을 때 광양제철소 내에서 폭음도 살짝 비슷하게 들려왔고 또 검은 연기가 또 다 덮였고 불길까지 이제 치솟다 보니 폭발 사고가 난 것 아니냐, 화재가 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사실은 있었는데요. 다행히 자체 문제로서 이제 좀 해결은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는 어느 정도 발생했나요? 네, 일단은 광양제철소에서 일단 자체적으로 좀 분석한 내용을 좀 보면요. 약 한 5만 톤 정도의 샘물 생산이 좀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이제 이 5만 톤이 현금으로 좀 계산을 하면 대략 400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포스코 쪽에서는 올해 이제 45만 톤 규모의 조강 증산을 좀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 400억 피해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는 한 40억 정도 피해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브리더 문제와 함께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네네. 맞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제철소가 생긴 이후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은 지난 2월 26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철광석을 녹여서 샘물을 만드는 고로를 정비하고 그리고 또 가동하는 과정에서 유독 잔류가스를 분진 등을 브리더라는 안전 밸브를 통해서 배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법령에 따라서 10일 조업 정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도 청문 과정을 통해서 10일 조업 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어서 아마 6천만 원 정도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고요. 지난 6월 1일에 또 제철소 내에서 니켈 추출 설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한 명이 사망하고 또 한 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사고도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7월 1일에 정정사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폭발 사고로 인해서 코쿠스로에서 굴뚝에 설치된 그 브리더가 열리면서 한 30여 분 동안 이렇게 불꽃과 그 검은 연기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2월에 여수 화학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상당히 큰 사건인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사고가 일어나면 따라서 지금 오염물질 배출 사고라든가 그런 환경사고 그리고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서 주민들의 그 안전 불감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도의회에서는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올해 4월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을 적발한 후에 지평부로부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저희들이 받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철저한 사건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 건의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의결이 됐고요. 그 외에 현지 활동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또 대책 마련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오는 11일하고 11일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 보고를 받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경위나 또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문자나 알림이 전송되지 않아서 전남 광양시 등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생긴 이후가 40년, 또 그리고 여수수 국가산업단지가 생긴 지가 지금 50여 년이 됐어요.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항상 그런 걱정과 우려, 노심초사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전사고가 이번에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크고 작은 그런 환경사고로 인해서 광양을 비롯한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의 그런 우려 섞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사건은 이전까지 그렇게 새까만 연기가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대규모 사고는 사실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염과 그런 검은 연기가 전체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사건이 없었다 보니까 정말 주민들이 그 불안감이 더 커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행정당국이 뭐 사건의 경위나 안전조치 등 그런 안내가 제대로 이렇게 주민들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광양제철소 쪽에서는 추가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주민들께 알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 전남도 그리고 소방 당국에 이렇게 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보고가 사실 좀 늦어졌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 비상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민들께 알려드리지 못했던 것은 바로 시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집행부에 요구할 생각입니다. 네, 비상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을 시정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송 기자가 보기엔 이번엔 왜 제대로 이렇게 알림 문자나 이런 게 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뭐 앞서서 이제 위원장께서 얘기를 좀 어느 정도는 좀 해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지역의 이제 지자체가 광양시입니다. 광양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안들이 좀 발생을 했다라는 그 위험 문자라든가 이런 사전 통보 문자들 사전에 발송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처 자체가 좀 안일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광양제철소 내에서는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고 또 자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그 반대로 좀 바라볼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자체를 좀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은 우려를 좀 낳고 있습니다. 또 특히 또 이제 환경부와 전라남도도 이제 주민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처분을 좀 강화를 해야 되는데 뭐 앞서서도 이제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법이 아무래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실질적으로 좀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이런 부분들도 분명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먼저 좀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난 4월 여수 산단 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배출 측정치 조작에 대해서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전국적으로 많은 충격을 준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난 2018년도 3월부터 최근까지 조사한 결과 측정 대행업체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황산화물이라든가 질소산화물들을 속여서 배출한 사건입니다. 여수산단 내 사업장들이 2015년부터 4년 동안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 청적서를 발행하는 등의 그런 불법 행위를 가 드러난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여수화학단지가 조성된 지 지난 50여 년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의 항상 걱정하고 우려했던 일들이 이번에 그 현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 그 사건은 상당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기업들이 스스로 지정한 측정 대행업체를 통해서 셀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그 맹점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도 그런 그 법령 개정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역 주민의 걱정과 현실의 우려로 나타난 건데요. 네, 당시 벌금이 200만 원에 불과해서 처벌 규정이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재 1차로 밝혀진 15개 위반 업체에 대해서 각 200만 원씩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32조 2를 보면은 대기오염 측정을 대행업체로부터 대행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이. 그래서 이제 그 기업에서 이러한 법적 허점을 이용을 해서 불법을 이런 저지른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물질 그 배출 사업장이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이렇게 산출한 경우에는 뭐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된다는 지역적 여론, 또 우리 도의회 내에서도 그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래서 대기 오염 측정치 조작에 관해서 법률 개정이 먼저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송 기자, 이거 처벌 규정이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일단은 법령이 개정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사실 법령이 개정돼야 그에 따른 처벌 규정도 분명히 강화가 될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농식품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측정 대행업체 거짓 기록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들 뭐 이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그 화학을 다루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철강을 다루는 곳들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항상 따르거든요. 또 그에 따르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라든가 미세먼지 또 배출을 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감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되고요. 지금 뭐 지역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들을 일단 정부에서 가장 먼저 좀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백년 대계를 좀 내다본다고 하죠. 환경은 우리 미래에서 어쨌건 가져가야 될 미래 자산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진짜 말 그대로 이 법부터 좀 개정해 우리 중앙정부와 또 중앙정치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미세먼지 배출 조작의 피해도 역시 주민들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주도로 대책 마련을 위한 운동이나 시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환경부에서 발표 직후에 일부 대기업이 포함됐다는 그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 주도로 대책 마련을 위한 시위나 운동들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이 현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은 정말 그 대기업의 그 배신감도 많이 들고 여태까지 걱정했던 것들이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다 보니까 주민들의 상당히 우려와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 환경권이 침해받은 만큼 지금 당장이라도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그런 사과와 경제 논리만 내세울 게 아니고 앞으로 기업에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재발 대책 방법에 대해서 좀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뭐 그런 사건들에 대한 잘못을 좀 인정을 하고 먼저 나서서 그런 재발 방지 대책을 좀 세워야 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좀 주민들의 설득력은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지역민의 불안과 우려 속에서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은 없는 겁니까? 네, 지금 그 여수 국가산업단지 그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서 뭐 행정당국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주민들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 도의원들도 다수 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는 여수 산단 주변 건강 역학조사 및 유해성 평가를 좀 하고 여수 산단 주변 환경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다음 위반 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도 이 민관 거버넌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환경 오염 배출 시설이라든가 방지 시설을 현장 공개하는 그런 방안들 여러 가지 의제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거버넌스에서 많은 의견들을 좀 도출해 내서 그에 대비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송 기자가 보기에 구체적인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실제적으로 이제 뭐 앞서서 계속 같은 말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법령 개정이 일단은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사실은 극히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재안들도 그렇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로밖에 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하고 어느 정도 해결을 좀 하려면 강력한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것들 개정을 통해서 이거에 따른 제재가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환경 문제는 따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 경제 논리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는 경제대로 챙겨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환경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강력한 규제가 좀 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좀 먼저 나서서 네,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환경 문제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광양만권 산단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떨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방지 대책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그 대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공감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관리 주체는 우리 도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관리 주체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는 우리 도에서 관리할 규정이 사실은 없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들이 좀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굴뚝에 대해서 앞으로 자동 측정기 설치를 환경부와 협의해서 대폭 좀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현재 57개 사업장에서 164개에서 이제 244개 사업장에서 1173개 굴뚝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자동 측정기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이번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이런 계획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최근 이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방안 개선 대책을 지난 6월 28일 날 이번에 좀 발표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 대행업체 선정을 위해서 제3회 계약 중개기관을 도입을 해서 가지고 배출 사업자의 그런 갑질을 차단하고 또 단가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통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배출 사업자가 측정값 조작 시 바로 그 조업정지 처분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 고의로 범법 사실이 또 드러나게 되면은 바로 조업정지 처분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측정 대행 업체의 경우는 고의나 또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과실로 드러나게 되면은 즉각 퇴출 제도를 도입을 하도록 그런 법령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그 민간 거버넌스 합동으로 해서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산업단지 등에서 드론이나 이동 측정 차량 그리고 또 최신 기술을 적용한 그 집중 점검을 실시를 해서 사업장 내로 출입하지 않아도 뭐 1km나 1km 밖에서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불시에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게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 법령을 통해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잘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지 대책들이 나와야 하는 겁니까? 일단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이제 민관 그리고 거기에 더 넘어서 다양한 단체들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같이 감시 체계가 좀 풀 가동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이제 환경부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관한 업무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 사실 소량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뭐 광양제철소라든가 이런 큰 국가산업단지라든가 이런 큰 규모들은 대부분 환경부에서 직접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흔히 말해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환경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들은 지자체에 이관을 하되 그 안에서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 감시하는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이 역할을 분명히 환경부가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환경부 역시도 뭐 너무 많은 지역들을 관리 감독하기에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또 이제 감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또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분명히 세분화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좀 지자체에 이관을 해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산이 좀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예산 문제도 과감하게 좀 뭐 한 곳에 좀 쏠려 있는 단순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만 너무 좀 국한될 것이 아니라, 좀 우리 환경 문제 같은 경우 앞으로 우리 미래가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거를 통해서 뭐 관광이라든가 경제 분야까지 분명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환경 분야 쪽에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단체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환경부 역시도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들은 분명히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좀 대규모의 좀 어느 정도 예산이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예산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또 세분화된 감시 체계가 강화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원가 절감, 경제적 이익에 몰두해 환경 설비를 게으르게 하고 느슨한 규제와 솜방망이 처벌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경제와 함께 환경 보존과 주민들의 건강권 역시 중요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